1989년 12월 6일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31년간 투자한 고객의 신용을 저버린 국내 대표 증권회사를 고발합니다. 2003년 30대에 장기 투자로 미래 성장 가능한 회사에 투자를 결정하고 플래너스, 영화 인터넷을 투자를 시작하여 15년 후 결국 회사명이 CJENM이 되었습니다. CJENM 6만 주, 신용 26억 포함, 60억 잔고, 2017년 12월까지 신용이자만 10억을 이 증권회사에 지불했습니다. 2017년 연말 양도세 변경 컨설팅이 이어집니다. 매도를 하지 않으면 양도 관련 대주주가 해당되어 15년간 전체 수익 14억의 30%, 양도소득세 4억, 당연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중순 갑자기 컨설팅 내용을 바꿉니다. 세법 경과 규정을 설명하면서 6년 3월 말까지 양도세 유예라는 컨설팅을 합니다. 며칠 후 사건 발생일 2018년 1월 18일 오전 9시 7분 매도를 결정할 순간 증권 담당 부장에 한 통의 전화가 울립니다. 근데 제가 하나 잘못 알았는 게 있었어요. 1년에서 18년을 넘을 때 그만 양도세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유예를 해준다는 거였어요. 대주주 요건이 이제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5억이 더 내려왔는 거예요. 원래는 20억이 대주주인데 지금은 15억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장님은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6만 주더라고요. 종가 기준으로 해도 지금 사실 20억이 훨씬 더 넘어가기 때문에 하시는 주식은 특히 CJENM 같은 경우는 양도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셔야 되게. 이게 제가 그 부분을 저는 무조건 이게 3월 31일 가서 된다는 이게 갈로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돈이 거의 뭐 매백이 날라가는데 아마. 그러게 말입니다, 사장님. 한 통의 전화로 15년간 수익의 80%인 9억을 오늘 한순간에 잃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저는 회사에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민원에 대한 첫마디였습니다. 신용 26억, 신용이자 0.9% 경감과 작년 매도했을 가격 상승시까지 기다렸다가 그 가격 근처에 오면 그 차익에 대한 보상을 언급합니다. 26일날 만 사장님이 주식을 파셨다. 근데 그때 대비해서 사실 지금 안 팔았으니까 그러면 그때 대비한 가격을 보고 올라갔을 때 좀 매도를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상쇄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또 보상해 드릴 거 있으면 보상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다음날 사건 발생 2일차 사건 무마를 계획한 같은 회사 도플갱어 센터장이 회사에 도착합니다. 이 분야가 예를 들어서 뭐 증발을 해뒀다든가 이런 게 이제 뭐 사건 이런 거 생기는 거, 뭐 직원의 실수, 매매 뭐 잘못해서 예를 들어 팔자는 걸 사자를 넣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법무팀에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험 자체가 되는 게 그런 특수 경우상이죠. 그러니까 고의나 뭐 불법 이런 게 사실은 되는 경우더라고요. 이제 금액이 작고 이러면 저도 이제 이런 거 뭐 분쟁이나 사고나 이런 거 생겼을 때 제일 깔끔한 거는 픽스 시키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지금 이거는 이 분양이 감당하기 지금 너무 큰 금액이 돼버렸거든요. 이젠 담당 리서치부 증여 6억에 대한 양도세 절세 자료까지 가져옵니다. 결국 사건 금액이 미미하면 처리 가능하지만 감당하기 큰 금액이 되어서 처리를 못하다니 저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60억 시가연동이 더 문제라고 민원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작년 97,700원을 무시하고라도 CJENM 합병 공개 매수가인 94,100원 선에서 해결을 요청하고 1, 2, 3만을 요구했지만 도플증권회사의 모든 제안을 시간 끌기로 대응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주식 오르니 겁나요. 내리는 것도 그렇지만 내리는 것도 지금 보니까 93,000 뭐 얼마인가 보상하는 금액이 딱 돼 있어요. 지금 진짜로 저도 이렇게 뭐 제 수준에서 뭐 아니면 더 물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위에서 이제 본사나 이런 데 요청해서 만약 이런 일이 생겼는데 뭐 이런 게 없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시계 보험이나 뭐 이런 게 없나 이러면 그걸 또 물어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있는 게 없는 상태고. 도플갱어 센터장은 증권회사 전 부서에서 이 사건을 오픈해서 처리 중이라고 하면서 시간만 갑니다. 사건 발생 14일차 민원 처리 완료가 되어야 할 사건 발생 14일이 지났는데 민원 처리가 되지 않아 손실이 더 커져서 12일 후 시간만 끄는 것 같아 담당 상무에게 민원 처리 확인차 전화를 합니다. 그거 제가 보고 드려서 상무님이 일단 알고는 계시고요. 네네, 아마 센터에서 연락이 갈 것 같아요. 직원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는 팔도 못하고 지금 손실이 너무 커요. 지금 뭐 10만 원 갔을 때 못 팔아가지고 지금 또 뭐 89,000원 이래 보고 이것만 해도 6억이 왔다 갔다 거리고 이거 지금 저는 뭐 골치 아파요.
사건 발생 44일 차. 한 달 민원 지연으로 주가가 10만 1,100원에서 8만 2,800원까지 폭락합니다. 하락폭이 18,300원 곱하기 6만 주. 시가 10억 포함 13억이 증발하여 15년 투자 수익이 다 증발합니다. 피해 금액이 확대되자 이젠 피해 고객이 알아서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합병길이 다가오자 이젠 다시 역으로 주식 잔고가 60억에서 75억으로 급증하고 이젠 세금만 4억에서 11억이 됩니다. 이젠 편하게 매매하시라는 말은 쑥 들어갑니다. 매도 매수를 내가 할 경우 책임 전가를 위한 술수였기에 저도 회사에서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317일 차. 결국 연말이 다가오자 양도세는 정리하고 민원을 처리하자고 전화가 옵니다. 2018년 12월 3일.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계속 이제 주식을 어차피 이제 언젠가는 매도를 한번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사장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담당 부장과 센터장의 계속적인 요청에 자전 매매를 합니다. 사건 발생 342일 차. 2018년 12월 28일. 월말에 뭐 일단은 뭐 10억 놔두고 정리는 다 했는데 네, 안 그래도 이정부 부장 통해서 뭐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저는 제 입장은 뭐 최악이 됐었네 뭐 완전히 뭐 네. 35억이었는데 23만 5천인가 이래 돼 있던데 이게 뭐 저 세금하고 그게 뭐 대충 뽑아받는 거예요?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음 나오면 뭐 이거 뭐 어떻게 방안은 없잖아요. 뭐 어떻게 뭐 일단 팔고 보자 했어요. 나도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뭐 아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저희들도 일단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까지 경과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예, 어쨌든 그걸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예. 양도세를 위한 자전 매매를 하자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사건 발생 382일 차. 2019년 2월 7일. 1,000만 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부터 해서 갑니다. 그리고 절대 제가 봤을 때 100대 빵 안 나오거든요. 부장 2천을 준다 하잖아, 그죠? 다행히 우리 회사에 진짜 돈 갖다 준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저도 그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1년에 1억 넘게 갖다 주는데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2년까지 해드릴게요, 사장님. 그리고 이 부장 한번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2천만 원 이 부장 내고 사장님이 5천 뭐 우리가 계산하면 5,300이든 5,500 넉넉 잡고 5,500인데 그 사장님 부담하시고 1년에 3.5% 대출 금리에서 제가 2년까지 해드릴게요. 제가 그건 써드릴게요, 사장님. 그렇게 하면 사장님 지금 어차피 주식 어쨌든 갖고 가셔야 되잖아, 그죠? 물론 중간에 이제 주식 올라오면 팔 수도 있고 한데 사장님이 조금만 뭐 혼자 있는 거 좀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세금이 7,500 계산이 나오자 매달 신용이자만 1,400 전후. 민원 지원으로 1억 5천이 들어갔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 10장, 납부서 3장을 전달하면서 손으로 가리키는 곳에 계좌번호를 적고 서명했습니다.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충 이제 회사에서 안이 나왔거든요. 안이 나와서 한번 오늘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몇 시쯤 괜찮으시면 맞추시고 어디서 뭐 그럼 일 맞추고 양 마치고 그러면 한 4시쯤 되겠네 뭐 그럼 그렇죠. 예. 4시 뭐 4시 한 1, 20분 열에 될 겁니다. 4시 20분 정도 보면 돼요. 예. 예, 그럼 그때 가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도세 신고서 및 납부서 전달 시간 2019년 2월 20일 4시 20분경 피해자 사무실 도착. 땡땡 증권회사 담당 부장. 땡땡 증권회사 센터장. 땡땡 증권회사 피해자. 양도계산 신고서를 확인 중인 피해자. 피해자를 죽이는 서류인 합의서에 사인을 하는 담당 부장. 담당 부장이 가리킨 곳에 계좌를 적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류에 사인을 시킨 센터장과 부장의 예상 상황 재현. 하지만 만약 서류 검토를 상방 논의했다면 20억을 2천만 원에 합의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을까? 만약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면 저 서류에 과연 사인을 했을까? 그래서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았습니다. 서류를 읽고 피해자가 사인을 해주는 상황. 수십억을 손해보고 2천만 원으로 합의하는 게 말이 될까요? 몰라요. 이게 선의로 썼는 거예요, 이게. 이제가 모른다 하면 어떡해. 이 합의서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다 파기되니까 모르겠다 하면 어떡해요, 이거. 아니요, 저는 이 합의서 쓸 때 관여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직원이 예를 들어 실수했는데, 그 회사에서 물어줄 수 있죠. 회사에서 왜 그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빨리 처리해야지. 첫날 오자마자 했잖아요. 이거 합의서 할 때 관여대가 당신이 다 적었다고 카던데 왜 모른다 하냐고, 이 합의서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모른다면서 지금 계속 이거 사인했는지도 모른다 하는데 내가 왜 이거 사인이 돼 있어,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합의서 쓸 그럼 이거 자체가 그래, 이게 나도 모르고 썼는데 이거 내가 죽이는 사인을 해놨는데 이거 당신이 모른다 하면 누가 하는데, 이거. 금방 내역했죠. 이 사인을 어떻게 사인했는지 모른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거 했는지 모른다고? 아니, 합의서 쓴 건 알고 있습니다. 네. 합의서 언제 썼는지. 아니, 둘이 가져왔잖아, 그날 우리 사무실에. 그러니까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합의서도 제가 앉아가 법무팀에 의뢰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건 발생 399일차, 그리고 며칠 후 세금 납부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출 관련 및 납부서 문자 내역. 원본 자료. 사건 발생 461일차. 원본 자료.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 다시 도플증권 회사에 재입금하고 3,800만 원을 추가 대출하여 양도소득세 7,500만 원 중 1차 분납금 3,100만 원과 추가로 잘못 계산된 양도소득세 220만 원을 분납했다. 다음은 통장거래 내역서이다. (5천만 원도 추가로 주식담보대출로 양도세를 납부했다. 이게 도플갱어 법지식을 악용한 수법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2020년 3월 20일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주식은 반등 없이 일본 무역 분쟁, 코로나 사태까지 계속 내려갔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4억 가까이 담보 부족분을 또 대출로 해결했다. 드디어 2022년 연말 내가 말했던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코로나 사태이다. 전 고점 오를 때까지 기다려 배상하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고 도플갱어 2부장과 직원들이 CJ E&M 주식 담보 부족의 이유로 당사자 나와 합의도 없이 합의서에 명시된 신용 32억 유지 내용을 파기하고 전체 주식 75%를 전부 반대 매매를 했다. 나는 단 한 주도 내 의지로 주식을 팔지 않았다. 15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한 금액 50억을 깡통으로 만들었다. 주식 전고점 때까지 2년 이자 경감과 신용 유지 약속을 주식 담보 부족의 이유로 반대 매매를 했다. 담보 부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소장님 지금 담보 부족이 오늘 발생할 거예요. 담보 부족이 지금 발생했어요. 사건 발생 704일차 2020년 3월 20일 나는 너무 억울해서 이젠 더 기다릴 수도 없어 녹취 요구와 회사 책임을 요구했다. 갑자기 합의서는요? 나는 2천만 원 송금 계좌를 적으라고 한 서류가 갑자기 생각났다.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15년간 피해 금액 산출에 자료 취합이 6개월이 걸렸다. 사건 발생 804일차 2020년 6월 30일 민원을 묵살한 증권회사에 제출을 미루고 증권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다음날 미련이 있어 반신반의하면서 도플증권회사 금융소비자부에 제출했다. 사건 발생 825일차 2020년 7월 21일 도플갱어 증권 금융소비자부에서 나에게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이메일로 답변이 도착했다. 도플갱어 증권회사의 답변. 첫째, 민원 발생일부터 이제까지 800여일 동안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둘째, 합의를 했다. 셋째, 배상을 하려고 매도를 권유했는데 매도를 하지 않았다. 모든 조치를 했고 모든 책임은 피해자 탓이라는 답변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민원에 대한 경위서에 대해서 담당 부장과 센터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정권 왜 들어가요? 도 2천만 원 받았으면 2천만 원 그것만 들어가야지. 아니 본인 반대 입장에서 어떡해요, 사장님? 아니 반대 입장에서 다 하셨는데 아니 이제까지 얘기했지만 내가 한 번도 물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부장님은 내가 다 빼고 회사에는 얼마나 요구하고 부장님 편에서 얘기했는 줄 알아요?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면 사장님 서류가 오는데 어떻게 서류를 확인 안 하시고 그럼 서류를 내가 네. 며칠 전에 봤어요. 하루 전에라도 봤어요. 문구라도 한번 가시고 사장님께 드렸잖아요. 부장하고 내하고 계약하면서 내하고 얘기도 한 개도 없는 자료를 다 만들어 와가지고 계좌번호 적으라는 식으로 읽으시고 하셨어야죠. 지금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사장님? 그 서류 네. 목적이 뭐예요? 만든 목적이 만든 목적이 아니죠, 사장님. 아니 만든 목적이 결국은 나는 죽어도 되고 부장님 빠지락 하는 거 그러고 되는 거잖아. 그리고 센터장이 자기 살라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획적으로 1년 이상 끌고 이제까지 내가 계속 팔도록 해도록 해도 전부 다 모른 척하고 사장님 그러면 검토를 사장님께서 그럼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신다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진실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든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든 맞잖아요. 사장님 지금은 이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사장님이 지금 뜻대로 하셨잖아요. 합의서도 작성하시고 1년이나 지나서 합의서 내가 작성했어요? 본 적도 없고 그냥 사인만 하셨다고 하시면 합의서에 그럼 서류를 제대로 보고 사인을 하셨어야죠. 본인 사인이 들어가고요. 아니 그럼 서류가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했는 것도 그러면 내가 사인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양도소득세 사인을 한다는 건 아니 알았어요. 양도소득세 7,500에 대해서는 내가 말 안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제까지 이자 작년부터 오늘까지 했는 거 이익 받는 거 다 적어내요. 그리고 7,500에서 차이 나는 거하고 내가 할 거고 그 다음에 대출 부분 오늘 얘기하신 거 잘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다 파기한 거니까 2월 28일까지 계약은 무효니까 그거는 아니 거기에 계약 사건 발생 865일차 2020년 8월 21일 도플갱어 2부장에게 경위서 시정 요구 내용 증명 발송. 답변 없음. 내가 2부장과 협의도 없이 작성된 CJ E&M 신용 32억이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지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파기 내용 증명서도 보냈다. 사건 발생 875일차 2020년 8월 30일 도플갱어 사건 당일 보고받은 상무에게 내용 증명 발송. 답변 없음. 사건 발생 876일차 2020년 9월 1일 당시 여비서 통해 보고받은 상무에게 내용 증명 발송. 답변 없음. 사건 발생 877일차 2020년 9월 2일 전땡땡, 곽땡땡, 박땡땡 감사위원회에 위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감찰 및 감사 요청. 답변 없음. 사건 발생 917일차 2020년 10월 12일 현재 통화. 증권감독원에 다시 민원 처리 여부를 확인해도
민원 처리 기간 3개월 기간을 훌쩍 넘기고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고객의 신뢰를 버리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도플갱어 증권 민원 관련 처리 명단입니다. 고객의 민원은 계속 묵살하고 법무법인 뒤에 숨어 아예 무대응입니다. 사실을 기록한 CCTV가 없다고 모든 책임을 교묘히 피해 투자자에게 미루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유도하는 이런 증권회사는 당연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업 면허를 취소해야 하기에 또한 민원 처리를 미루는 동안 사건 담당 상무 및 센터장 2명은 민원 처리도 안 하고 사직했다는 사실을 11월 12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민원 처리 방식이 소비자를 우롱하기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합니다. 피해자 요구사항, 법지식을 활용한 법무법인 뒤에 숨어 전문 지식이 없는 판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여 피해자를 한 번 더 고통을 주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의 민원 처리를 요구합니다. 저의 황당한 제안이 억울하다면 공개적 장소에서 도플갱어 증권회사 대표와 1대1로 누구의 책임인지 과실 여부 토론을 요구합니다. 저의 과실이면 지금까지의 17년간 투자 금액과 투자 수익 전부를 포기하겠으며 반대로 기사의 직원, 센터장, 담당 임원, 금소부 직원 전략기획팀에 있으면 증권회사는 피해자에게 이제까지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증권업 면허 반납은 물론 신용 없는 회사가 되었기에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부채 이전을 요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